우리 농부잖아요. 주식 투자는 농부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우리는 사냥꾼이 아니다. 예. 농부인데 농부가 오늘 내일 날씨를 맞추면 그거는 농부가 아니라 기상청 예보관으로 들어가서 슈퍼컴퓨터를 대체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농부는 계절을 알아야죠. 좋은 씨앗을 알아야죠.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면 뭐해? 예. 늦가을에 씨를 뿌리면은 겨울에 얼어 죽어요. 엄동설 안에. 예.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제가 2020년 3월 달에는 과감하게 훈련소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돈 풀립니다. 준비하십시오. 분할 매수를 하든 뭘 하든 2020년 3월에는 사자를 외쳤어요. 사자. 예. 사야 됩니다. 외쳤죠. 예. 공포에 떨지 마세요. 외생적 변수에 의한 충격은 우리 인류는 항상 잘 이겨내 왔습니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과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지금은 늦가을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봄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씨를 뿌려야 되나? 지금부터 씨를 송송 뿌리면 뭔가 나올까 하는데 진짜 겨울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겨울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샀어요. 사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계절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추울까 이런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이렇게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이 2020년 3월하고 똑같네. 떨어지면 무조건 나는 저점 매수 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나는 용기를 내볼래라고 하기에는 지금 용기를 내서는 안 되는 시기인 거예요. 네. 제 네이버 블로그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돈이 되는 투자 비전 이렇게 크리에이터 나오고, 요게 이제 제 공식 블로그고요.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글은 더 자주 올라온다. 그래서 제 의견을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13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2008년 3월을 통해 지금을 바라본다.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가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특히 욕망과 공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은 지나고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저는 요즘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통상 리만 브라더스로 상징되죠. 하지만 2008년 3월에 긴급 구제 금융을 받은 기업은 리만이 아니에요. 당시 85년 역사를 자랑하던 베어 스턴스예요. 이때는 리만은 아직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시기예요. 자, 베어 스턴스 긴급 구제 금융 다음은 누구냐? 월가 막 그렇게 막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 당시 2008년 3월 16일 딱 시간 찍혀 있죠. 19시 21분. 당시 분위기를 느껴봐야 돼. 닷컴 버블 좀 이따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닷컴 버블도 커버해 드려요. 가장 최근에 두 개의 어떤 그 불황, 두 개의 리세션, 이거 불황, 경기 불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금융 위기였죠. 2008년도 금융 위기는 진짜 그냥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라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에도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진짜 믿을만해. 뭐냐면 이 친구들은 다음 주자가 누구냐 이것까지 정해놨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구체적인 지명 리만 브라더스가 넥스트다. 얘는 제대로 그러면서 미국 경제 근간이 흔들고 있는 리스크를 경고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어 스탠스의 위기는 소문이나 추정이 실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사례고, 모기지 부실 노출이 큰 리만 브라더스가 다음 후보다. 준비해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거 3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야, 다음 타자도 나오니까 여러분 좀 제발 좀 이 다가올 위기에 준비하세요. 안전벨트 매라니까 외치고, 그리고 금리도 추가로 금리 인하, 여기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한다. 이건 여긴 이제 금리 이슈는 아니고, 하여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때는 뭐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 뭐냐면, 이때는 이미 불황에 진입을 했거든요. 불황에 진입을 한 상태야. 3월 달에는 2008년도 3월 달에는. 근데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바닥을 찍었다가 구제금융이 딱 나왔다고 하니까 지수가 1425까지 수직 상승을 해요. 이렇게. 예? 야, 괜찮구나. 리만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희망 회로를 한 달 반 동안 돌려요. 무려 한 달 이상을 희망 회로를 돌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베어 스턴스가 구제금융을 받았어. 이거를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베어 스턴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의 은행들이 한 7, 8개가 있다고 막 알려줬어.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양심적인 언론에서는 그걸 알려줬어요. 얘네들이 다음 타자일걸? 근데도 듣기 싫어. 우리는 그동안 상승해왔는데 웬말 이제 계속 상승할 거고, 미국 경제는, 저 때도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가 오늘도 이거 2008년도 월스트리트저널 거 보면서도 깜짝 놀란 게, 야, 얘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뭐냐면 언론도 가려봐야 돼.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행간에 상당히 많은 이런 좋은 시그널들을 담아주는. 그래서 5월 달이 되니까 심지어 미국의 GDP가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이미 3월부터 침체였다니까요, 미국은. 그런데 그 침체 상황에서 일말에, 야, 베어 스턴스 구제금융 갔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호재가 아닌 게, 구제금융을 해주겠다는 거지 은행 산업이 건전해졌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고 싶으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이거예요. 미국의 GDP는 다소 성장했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정적인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글루미하다는 걸 안 보고, 이 GDP가 올라갔네.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성향이 있어. 이 유튜브도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그동안 누려왔던 상승에 중독돼서 수개월째 흘러나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게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냐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야, 이제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연준이 설마 올리겠어? 그리고 이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금방 이게 뭐 어디 불황이 오겠니? 이러면서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요. 야, 그 지수가 지금 20% 빠졌는데 이게 빠지면 더 빠지겠어? 이럴 때 사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합리성의 근원에는 탐욕과 어떤 인지적인 관성, 어떤 이 자동차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지적인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가던 거 계속 간다. 이렇게. 진정한 침체가 오기 전에 충분히 많은 복선이 깔리는데도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도록 인지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워지자고요. 인지적 오류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거예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요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가 따온 거예요. 예. GDP가 0.2 올랐는데 사실은 이거를 뜯어보면 사실 이때 GDP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재고가 늘었어. 재고가 는 것들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재고 는 것 빼면요 0.4가 감소했어. 예, 감소했어. 그래서 그 감소는 16년 만에 처음에 감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 GDP 숫자 그냥 플러스가 났다고 금융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다. 미스테이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인지적으로 관성적으로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번 분기 앞으로 모건 스탠리 이제 경제학자도 GDP가 2% 마이너스 날 거다. 그럼 이건 침체 간다는 얘기거든요. 침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망하는데도 안 듣는 거야. 왜 안 듣냐? 5월 1일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어요. 5월 1일에도. 봐봐요. 여기 5월 1일에도 주가가 상승한다니까요. 그래서 5월 12일부터 떨어져요. 2008년 5월 1일까지도 주가는 상승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근데 결국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지적한 2% 하락이라는 게 2009년 가서는 현실화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 에코노미스트가 맞춘 거죠. 모건 스탠리 잘 맞추네. 이런 거죠. 주가의 반응은 신기하게도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GDP 생각보다 좋아. 위대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과도한 낙관론. 이미 선반영돼 있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근거가 없어. 그냥 좋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근거 없는 긍정론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이후에 S&P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5월이란 말이에요. 5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야 진짜 찐 불황이 올 수 있거든. 끝난 게 아니니까 긴장해라고 얘기를 요때 했는데 파닥하고 올랐다가 좌좌좌작 떨어지죠. 그래서 12일 이후 수직 하락에서 7월 7일 한 2달 동안 1239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또 반토막이 나죠. 이렇게 쭉 떨어져서 2009년도까지 약 한 만 1년 거의 1년 좀 안 되네요. 야, 지수 바닥 치는데 1년이 안 갔네. 2009년 3월까지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불황의 시작이 한 2008년 3월이라고 치면 한 12개월째 쭉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복귀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리만과 지금은 정확히 같지 않아요. 정확히 같은 역사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형태의 인지적 오류는 항상 우리가 저지른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를 또 저지르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냥 막 너무 낙관적인 그 낙관의 관성. 이렇게 중국에 대한 뷰 이따가 후반에 얘기해 드릴게요. 급하시더라도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억하시길 제가 작년 말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기억나시죠? 창가에서 저기 와이셔츠 입고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중국에 대한 관점 바꾼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관점 드렸던 거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진 거 별로 없고요. 그 이유는 혁신이 막 옛날 같지 않으니까 혁신이 올라올 때 좋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복귀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배울 상대는 우리 스스로밖에 없죠. 왜냐면 인간 외계인한테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인간의 욕망과 공포의 패턴은 엄청 무섭게도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어렴풋하게 보면 안 보여요. 그냥 뭉뚱그려서 리만 브라더스 이러면 안 보여요. 왜?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까지도 근 한 6개월간을 사람들이 느슨하게 생각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불황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을 한다. 3월, 4월, 5월, 8월 쭉 한번 복기를 해본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공포와 기대감을 오고 갔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제 뉴스를 골라서 봐야 할지 해석할지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부정론에 가깝게 긍정의 인지적인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풀렸던 유동성이 그 유동성 풀리는 것도 과거에 말씀드렸죠. 몇 조 달러씩 풀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막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최대치야, 최대치. 예. 그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언젠가는 썰물이 온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건 우주의 원리예요. 예. 음양의 조화예요. 무한한 발산은 없다는 거예요. 물극필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빠르게 감소되는 과정, 유동성은 빠르게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한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 20% 빠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앞으로 0.5%씩 금리 2번 올릴래.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페드 레이트가 1%예요. 0.5씩 2번 올리면 어떻게 돼요? 2배 되는 거예요. 2%예요. 지금 1%에도 이렇게 지금 힘들어 하는데 막 주택 금리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왜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에 그래서 지금 주택 거래 잘 안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저축도 줄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소비도 그렇게 위축되고 하니까 기업들에서는 앞으로 6개월, 1년 내다보고 이거 안 되겠는걸? 사람들이 물건 찍어내도 안 사줄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설 투자, 인력 투자 줄이잖아요. 경제가 쪼그라들죠. 자,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걸 빠르게 안 잡으면 경제 체질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이거를 귓등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죠. 경고는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러는 거죠. 자, 이미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리 진지하지 않고 생각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팽배해요. 그래도 2008년도랑 다르잖아 이런 거죠. 지금 침체의 원인은 너무 다르죠. 2008년도는 진짜 역대급이죠. 그거는 뭐 쓰나미. 오히려 지금의 침체는 2000년도 닷컴 버블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또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감정적인 대응, 비합리적인 낙관론, 관성의 법칙은 2000년이나 2008년이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이겁니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가 2008년이고 다시 떠올리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당시의 기사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본 거고요. 자, 진짜 많아요. 비이성적인 행동들이.